2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벌었네요. 네, 경매 알고 나서 2개월 만에 낙찰을 어. 받아요. 그렇게 보유한 게 21채까지 네. 보유를 했었어요.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지게 됐는데요. 요번에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특히 경매 분야의 전문가고요. 지금은 뭐 건축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경매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많은 분들과 독자님들과 만나서 경매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2016년에 즐거운 경매에서 경매 수업도 듣고, 그리고 저는 대표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매를 200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14년 차가 된 것 같고요. 저희 막내 낳고 경매를 시작을 했으니까 막내 나이 따라 갑니다. 막내 낳고 2개월 만에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100일도 되기 전에 경매를 시작을 했죠. 제가 경매를 시작했을 때 39살이었어요. 이미 이제 애가 둘이 있었고 큰애가 중학교 올라가는 나이였고요. 제가 뭐 유복해서 막내를 낳았던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셋째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먹고 살만 했는데 셋째를 가지는 동안에 1년 동안 제가 휴직을 했었고 둘이 벌다가 이제 벌이가 반으로 줄었죠. 남편의 사업은 어려워졌고 애는 셋으로 늘었고 큰애는 중학교에 올라가고 둘째는 초등학생 이렇게 되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좀 많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벌이가 빠르잖아요. 그거 벌어서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겠다. 뭐라도 하자라고 막 하다가 만난 게 경매고요. 경매는 이제 돈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뭔데? 그리고서는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죠. 책 제목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진짜 돈 없이 시작하셨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찰 어. 보증금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전셋집이었는데 이 전셋집 9천만 원이 제 전재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벌이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지키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에서 입찰 보증금이 없잖아요.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지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하니까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걸로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굉장한 도전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돈을 좀 모아서 하려고 네. 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절실했던 것 절실했죠. 같아요. 지금 안 하면 이제 큰일 났다. 조금 더 있으면은 전세금이라도 빼야 될 상황이니까. 큰아이가 교복을 사야 되는데 교복이 30만 원인 거예요. 되게 비쌌어. 맞아요. 교복이 비싸. 교복값을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분유값도 비싸니까. 제가 그때 이제 2개월 지나고 다시 직장에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하면서 경매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분유를 안 먹이려면 젖을 유축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업직이라 외부로 다니는데 유축기를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무실에 가서 유축을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어린이집에 다음날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케어를 하고 그러면서 경매를 한 거죠. 이제 평일에는 일을 하시고. 하고 주말에는 경매를 하고 그 뒤로 낙찰을 계속 받아오신 거예요? 제가 첫 낙찰을 경매 알고 나서 2개월 만에 낙찰을 받아요. 마이너스 통장 네, 그 마이너스 돈으로? 통장 2천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를 해서 1억 9천만 원인가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돈 벌려고 한 거니까 얘를 팔아서 네. 이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팔려고 갔더니 잘못 받았대요. 제가 팔 수 있는 가격에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받았어요. 아니 너무 비싸진 않은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으로 팔면은 제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더 저렴하게 받았어야 되는 거고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고 집은 낡은 빌라고 이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파트 중에서도 1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걸 받은 거죠. 1층에 32평형 10년차 아파트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평형 기준층 예, 아파트가 훨씬 잘 팔리더라고요.
낙찰을 받았는데 팔아도 돈이 안 된다 그러고 네. 어떡해요? 이사를 들어가요. 어. 대출이 그때 70%? 80% 대출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깔고 앉아 있는 전세금이 9천만 네.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약 2억 원 되는 아파트에 한 70% 대출을 네. 받고 아, 9천만 원 넣고. 나머지는 제 전세금으로 넣고. 잔금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은 다시 이제 제자리에 음. 놓고 나서도 3천만 원이 손에 남더라고요. 아, 이 3천만 원 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계속 경매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알았어요. 어떤 아. 물건이 팔리는지. 한번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알았어. 아. 내가 그거 몰라서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물건에 그때 이사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게 다들 물어봐요. 왜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오래 사냐. 네. 저는 그 집에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 이사를 40번을 다녔어요. 낙찰을 39에 받아서 40에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거의 태어나서부터 1년마다 한 번씩은 이사를 다닌 거예요. 도시의 노동자들은 내 집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이 없었고 집이 없으면 계속 전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 이사 자주 다니는 게 되게 힘든데. 굉장히 싫어요. 네. 왜냐면은 전학을 계속 해야 돼요. 아. 제가 전학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전학할 때마다 적응해야 되고 왕따 당하고 막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이 집에 14년째 살고 아. 있는데 평생 이렇게 오래 살아본 게 처음이고요.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자만 잘 내면 돼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개념이 남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배꼽 친구?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주고 싶었고, 지금은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그때 이후로 친구들이 진짜 친구죠.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저는 그런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좀 오래 있는 게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해냈죠. 도시 노동자라는 사람들은 한 집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오르면 또 옮겨가야 돼요. 한동안은 분당에도 살았었는데 분당은 처음에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또 계속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도 결혼해서 전세 살 때 2년 되니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고 못 박지 말라 그러고. 맞아요. 눈치 보고. 네. 눈치를 확실히 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죠. 이래서 서러워서 내 집 산다고. 저는 그게 뭔지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내 집이 없으면 투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내 아. 집이 있어줘야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 집이 가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의 시선으로만 물건을 보게 돼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하네요. 그때는 원래 들어가려고 하시지 않았는데 네. 들어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그분이 좋아하는 물건하고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뭔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몇 개월 안 있어서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2개를 같이 받았는데 네. 그때 3천만 원 본전이 네. 있었잖아요. 당시엔 대출을 엄청 잘해줬어요. 잔금 납부 무사히 하고 매도를 했는데 매도 차익이 3천만 원인 거예요.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벌었네요. 네, 그것도 2달 만에.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경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단기 양도세가 50%였어요. 1,5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금 많이 떼는구나. 그때부터 세금 공부도 열심히 했죠. 1,500만 원 세금으로 내고 원래 이제 그 본전 3천만 원에 1,500만 원 또 생겼죠. 이렇게 물건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비싼 물건을 사게 되겠네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비싼 물건이 꼭 수익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수익률이 좋은 물건으로.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은 조금씩 이제 좀 오르고 있었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했었고 지방은 좀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경기도에 몇 개 하니까 돈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방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무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내 돈 안 들이고 물건을 보유하게 됐고요. 그렇게 보유한 게 21채까지 보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3년 동안 물건을 부지런히 했죠. 그러고 나니까
월세가 이제 들어오고 근데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너무 쓴 다 거예요? 쓴 거예요.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데 뭐 해요, 그러면. 뭔가 쉬어야 되고 제가 또 책을 워낙에 좋아하고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경매책이 초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어딨어.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니까 이걸 좀 글로 좀 써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바엔 기왕이면 책을 써볼까? 그때부터 아 이런 내용을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다가 돌렸어요. 출판사에서 오케이. 잘 받아줘서 네. 책이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책이 너무 잘 나갔죠. 첫 책은 굉장히 잘 되지 않으셨어요? 정말 베스트셀러였어요. 그쵸. 네. 거의 2년마다 한 권씩 책을 쓰는 게 제 목표고 지금까지 어쨌든 5권의 책이 나왔죠. 10년째 되는데 5권의 책이 나왔고 이제 6번째 책도 이제 준비를 해야죠.